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이신 청관우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학생 신분 비자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변화를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국토안보부에서 유학생 관리기관인 세비스를 통해 학생 신분 취소 통지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기치 않게 학생 신분이 취소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청관우 변호사님 모시고 학생 신분이 취소되는 이유, 이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비자 취소에 따른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관우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상당히 네. 많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에 이 국토안보부가 학생 신분 취소 통지를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 예. 상황이 어떤가요? 예,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지금 I-20이라고 그래서 그 체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학생으로요. 네. 그 체류 신분이 취소되는 상황이 굉장히 속출하고 있고요. 네. 뭐 상당히 명문대 재학 중인 또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특히 또 한인분들 네.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학생 신분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좀 되게 불안해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하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요즘은 뭐 학교도 몰랐다고 그런 통지가 취소가 된 거를.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바로 그냥 학교로 바로 추방, 그 학생 신분이 이제 터미네이션 끝났다고 종결되었다라는 네, 편지들을 그냥 마구 날리었거든요. 사실 통보죠. 지난주 말부터요. 네. 통보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보냈기 때문에요. 네. 학교도 전혀 예상치를 못했고 또 학생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걸 쭉 받아가지고 아마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과거에도 이런 취소 조치가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좀 양상이 좀 달라진 양상이 거. 매우 다르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뭐 법률 규정 몇 항이라고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좀 더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그 신분에 관한 미국 이민법상으로 이제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이제 특히 이제 학생만 제가 하겠습니다. 많은 네. 비민 신분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학생 신분과 관련해서 학생 신분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서비스가 그 1번 조항은 학생 신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학생 신분에 따라가는 조건이 있죠. 학교를 네.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 수업을 들어야 크레딧. 되고요. 그리고 네. 몇 학점 이상 풀타임이면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겠죠. 네. 뭐 대학원 프로그램과 학부 다 다르고 그 학생 신분으로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경우 네. 면제를 학생 신분을 캔슬해 버릴 수가 있죠. 터미네이션을 시켜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 신분을 그 따라오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항목에 네. 예를 들면 범죄로 기소가 되거나 유죄를 받거나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도 학생 신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석될 요지가 있어서 서비스가 일단은 그 학생 신분을 취소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뭐가 두 번째 조항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학생이 그 연루된 범죄가 일단 범죄에 연루되면은 학생 신분에 따라가는 조건을 잘 준수하지 않은 걸로 칩니다. 일단.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연루된 범죄가 퍼블릭 세이프티,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네. 최근에 보면은 그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그 범죄가 뭐냐라고 이렇게 네. 뭐 질문이 따라올 수가 있는데 폭력 같은 그 여러 가지 뭐 경우. 너무나 오비어스하게 명확하게 큰 예를 들면은 남의 재산에 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네. 신체적 상해를 간다든지 뭐 이런 뭐 위험한 범죄도 있지만 최근에 가만 보면은 본보기로 되고 있는 게 뭐냐면 DUI 케이스입니다. 음주운전이요. 음주운전은 네. 퍼블릭 세이프티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무조건 이제 기소가 되고 기소만 돼 있지 아직 뭐 유죄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아니면 아예 그 과거에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트랩 교통학교를 가신다든지 벌금을 내신다든지 거기 따라오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어도 그렇군요. 기소만 됐어도 네. 거기에 같이 들어가기만 했어도 일단은 퍼블릭 세이프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의 네. 안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I-20를 취소할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 1번, 2번 이 조항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막
학생 신분이 막 무더기로 취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공공의 안전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음주운전자는 네. 당연히 뭐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네네. 교통 위반도 걸릴 수 있다. 맞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깜짝 놀란 것이 교통 위반까지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네. 사실은 한 번밖에 없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그 교통을 위반하거나 속도를 높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죠. 넥클래스 드라이빙이라고 그래서 막 무자비하게 막 위험을 보고서 난폭 운전을 한 경우. 네. 이제 그런 경우도 퍼블릭 세이프티 이슈라고 해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유죄를 받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는 걸 넘어서 그냥 기소만 됐어도 사실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또 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걸린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네. 있고요. 왜 걸렸는지 정말 모를 수도 있겠어요. 네, 모르시는 네. 분도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니까. 예, 네. 예.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뭐 부부싸움을 잠깐 해서 경찰이 왔다 갔는데 나중에 이제 케이스 자체는, 근데 문제는 자세히 보면은 기소는 된 거죠. 왜냐면 네. 법원에서 끝났으니까. 네. 부인 되시는 분이 뭐 신고를 했을까요? 신고를 해서 네. 왔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신체적인 위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해서 이제 케이스가 잘 세틀이 돼서 끝났습니다. 디스미스에서 네. 끝났습니다. 부부싸움. 근데 이제 그게 가정폭력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캔슬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DUI가 대표적이지만 아주 네. 다양한 범죄들로 캔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학생 신분이 취소가 되면 정말 네.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인 어려움이, 미국에서 스테이하는 거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예.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그 과거와 차이점을 짚어보면요. 네네. 과거에는 그렇게 만약에 이제 내가 학생인데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편지가 옵니다. 네. 너 학생 신분 먼저, 우리가 학생 신분을 캔슬하겠다. 또는 이제 그렇게 아니면은 아예 편지를 먼저 이민국이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왔는데 학생 신분을 지킬 의도가 없어 보인다. 당신이 범죄로 이렇게 기소가 된 거는, 또는 이제 뭐 법을 어긴 걸 보니까. 네. 그러고서는 뭐 바로 서비스가 캔슬했는 거가 이렇게 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조금 있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냥 아무 뭐 경고도 없이 갑자기 과거에 나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이민국 위에서, 이제 물론 이제 더 위에서 내려왔겠죠, 명령이. 네. 이제 USCIS에서 USCIS의 하부기관입니다. 네. 사실은 뭐 ICE, CBP나 다 마찬가지죠. 네.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서비스가 알아서 그냥 터미네이션 레터를 바로바로 그냥 통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전혀 징후도 없이. 네. 그냥 나가 이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또 위험한 게 뭐냐면은 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60일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뭐 나가면은 뭐 이게 불법 체류한 날수로 계산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되냐면은 학교를 그렇게 I-20가 터미네이션이 됐거나 내가 잘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경우는요,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바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심각한 예는 그 비자 취소까지 이어서 영사가 편지를 보내면서 CBP 링크를 보내줍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나가는 날짜를 명시하라고까지 편지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이렇게 좀 엄격화되고. 그렇죠. 엄격하고 바로 I-20 네. 취소로 이어지니까요. 즉각적인 예, 추방. 과거하고는 이거 많이 다르죠. 그러면 그 날짜에서 하루라도 더 스테이하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군요.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 신분이 취소될 때 정말 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가장 우리한테 보통 I-20가 캔슬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학교가 바뀌었는데 네. 뭐 I-20를 트랜스퍼를 하지 않았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학교 담당자 실수로 뭐 I-20가 연장이 안 됐다거나 다음 학기로. 또 수업 일수가 안 채워지면 또 학생들은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경우는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고요. 네네. 본인이 잘못 안 했는데
그냥 I-20가 끊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이제 학생 신분을 회복한다 그래서 리인스테이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 신분을 회복하는 절차인데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리인스테이먼트를 하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네. 학생들이 이제 신분을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이 신분 회복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과정과 조건들이 네네. 함께 동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그냥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5개월 이내에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기가 I-20가 없어진 줄을 모르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 보통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네. 보통 통상적인 리인스테이먼트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니까 이제 내가 잘못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신분이 모르지. 없어진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일단 신청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통상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당시 일단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어야 되고요. 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네. 그냥 보통은 통상적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은 없고 바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 그냥 넘어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내가 무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어필을 해야 어필을 해서 서비스에서 네. 재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리인스테이먼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네. 아래 하부적인 여러 가지 조건은 지켜야 되지만 핵심적인 것은 일단 그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근데 유일한 방법은 리인스테이먼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네. 이 재심 신청을 위한 절차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학교에서 I-20를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겠죠. 리인스테이먼트용으로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I-20를 받으시는 게 먼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잘못도 네, 없는데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과거에 내가 뭐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한 그런 범죄 상황 때문에 내가 거절됐을 경우를 보면은 네. 자, 그다음에는 제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I-20를 먼저 재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학교에서 그 서비스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컨택하도록 컨택 퍼슨으로 정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DSO라고 그래서 Designated School Officer라고 그래서 네. 그 서비스 담당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이민국 산하 거기 서비스와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오피서가 있습니다. 그분과 아주 긴밀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의 추천서라든지 이런 걸 받을 것을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네. 굉장히 다 도와줄 겁니다. 아마 네. 학교에서는요. 학생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게 학교도 이익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하면은 뭐 학교에 있는 디인이라든지 이런 분한테도 공부를 열심히 그러니까 non compliance 학생 신분의 조건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를 잘 다녔다. 학점도 따고 있었다. 이제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디인이나 또는 학교 DSO 네. 학교 담당자분 그분들한테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분들한테 먼저 받아서 그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I-20을 먼저 받고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범죄에 대한 기록을 법원 가서 먼저 다 잘 다큐멘트들 잘 띄워오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잘 띄워오셔서 먼저 이제 이민국에다가 그러니까 서비스에다 통보를 해야 되고요. 내가 이런 잘못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코트 기록이라는 거는요. 보통 이민국이 항상 통상적으로 원하는 거는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잘 종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그 벌을 내가 잘 수행을 잘 했다. 네. 영어로는 final disposition of the case.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트래픽 스쿨이 그걸 받았으면 잘 끝났다. 벌금 다 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법원 서류로도 거기 레코드에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네. 본인이 직접 또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서류들도 또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법원 서류와 그리고 내가 받은 벌금이라든지 트래픽 스쿨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잘 맞췄다는 거. 네. 일단 그것을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나한테 경감 사유가 좀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고 굉장히 진솔하게 서비스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호소의 목적으로 그렇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죠. 네. 어필을 하는 건데 요거는 약간 법률
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그냥 내가 편지를 그냥 가득 쓰면은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하는 진술 형태로 가능한 변호사를 꼭 쓰셔서 네. 같이 진술을 작성서를 하시고요. 네. 이민국이 보고 싶어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탄원서를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네.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내가 호소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걸 이제 법률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네. 이민관이 딱 봤을 때 서비스 오피서들이 봤을 때 포인트가 딱딱 잘 짚히도록 탄원서를 같이 내는 거. 아, 그렇군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리인스테이먼트 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현재 학교를 계속 잘 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계속 다니셔야 됩니다. 네. 리인스테이먼트를 승인을 받으시려면. 네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고 이게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한 토픽이라 네. 저도 이제 좀 최대한도로 도움이 되시는 부분만 짧게 얘기를 해주려다 보니까 좀 저도 약간 좀 우왕좌왕하고 중구난방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 리인스테이먼트를 신청하시는 방법.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범죄 관련 서류를 잘 떼어오기라는 조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경감 사유서라든가 뭐 트래픽 스쿨 기록 같은 그런 잘 맞췄다라는 끝까지 잘 내가 이행했다라는 그런 벌금 내신 기록들, 기록이라든지. 네, 그리고 재심 신청 과정 등을 잘 챙겨서 이렇게 네네.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프로세싱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일단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이민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리인스테이먼트 프로세싱 타임이 한 6개월 한 전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5.5개월, 6개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사 기간이 만약에 이제 그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 네. 24주 그렇게 딱 생각했을 때를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네. 만약에 케이스가 거절됐을 경우 네. 거절됐을 경우에 이 180일 이상 불법 체류로 계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18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매직 넘버인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영사관에서 뭐 하루라도 불법 체류하면 영구에 안 준다라고 서울에 있는 영사관이 발표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미국 영사관이요. 네, 근데 이제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뭐 문제가 그만 돼도 되는데 180일이 무슨 소리냐 할 텐데 이 180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불법 체류가 나중에 180일 이상으로 계산됐을 경우 네. 영주권을 받으시게 된다고 치면은요. 네. 3년 입국 금지 조항이 일단 걸립니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네. 1년 이게 막 프로세싱이 길어져서 1년 미만. 근데 최종적으로 거절이 돼서 1년이 넘어갈 경우 그러면 이제 10년 입국 금지가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할 때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딜레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리인스테이먼트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네. 나가면 자동으로 그건 못 없어진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네. 왜냐하면 리인스테이먼트를 현재 이제 승인해주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현재 잘 다니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수업도 네네. 싹 잘 듣고. 그렇죠. 근데 나가면은 다시 오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간주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런 상황은 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좀 네. 다들 헷갈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케이스 모델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걸 하다가 24주, 그러니까 180일 안에 이 케이스가 잘 결론이 돼서 나가면은 뭐 나중에라도 노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영주권을 네. 받아 다시 들어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180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슬아슬해지기가 좀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서비스를 직접 컨택을 해봤는데 네. 서비스에서도 일단은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까 리인스테이먼트를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비스가 일단은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잘못 걸러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뭐 얼토당토하게 걸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네. 그러니까 일단 리인스테이먼트를 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좀 우리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서비스가 취소되면서 기존에 받았던 학생 비자까지 취소됐다는 편지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비자까지. 네. 그러니까 비자가 끝났으니까 다시 린세르만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걸 떠나는 그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비스가 린세르만을 하라고 했으니까 네. 일단은 좀 여러 가지 걸 잘 판단해서 이걸 변호사가 사실 대신 뭘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그렇죠. 아닙니다. 어떻게 결심하시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좀 서비스도 가능한 한 좀 합리적으로 이 문제들을 잘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게 몇천 네. 명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 전화 안 하겠습니까? 네. 전화도 하고 컨택도 하고 아마 지금은 문의 전화나 항의나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아마 홍수에 쌓였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최근 뉴스에서 네. 그런 소식도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추방 명령을 당했을 때 하루라도 더 스테이를 하면은 그만큼의 또 벌금이 부여될 거다. 벌금. 근데 뭐 사실 뭐 벌금 같은 거는 뭐 실효성까지는 모르겠고요. 네네. 추방 명령이라기보다는 신분이 끝난 날이겠죠, 그렇죠? 네네. 학생 신분. I-20가 터미네이션이 됐으니까 네. 그날로부터 이제 불법 체류면은 나가라 그런 거거든요. 네. 또는 영주권이 추방 명령을 받기까지는요. 법원에다가 일단 출두 명령서 받아야죠. 재판해야죠. 뭐 그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엄청난 네.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안 나가면은 그건 진짜 큰 거고. 네. 영주권을 신청하다가 거절이 됐거나 아니면 학생 신분으로 가다 거절이 됐거나 어쨌든 간에 이미 거절이 돼서 신분이 없어졌는데 네. 안 나가면 뭐 하루에 벌금을 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법률을 뭐 얼마를 계산할 것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네.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180일 룰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가 길어질수록 나중에 미국 신분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네. 이제 그 점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학생 신분과 비자 취소에 관한 이야기 정말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 못했습니다. 네, 적어온 거에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네. I-20 재발급에 관련된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 재심 신청 이런 네네네. 이야기도 나눠주셨고 이제 경감 사유서 저희가 학생 신분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잘 챙겨와야 할까, 챙겨놔야 할까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주셨는데요.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이 네. 학생 신분에 대해서 좀 요목조목 조금 많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나눠주실 시간을 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예, 일단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놀랄 일입니다, 사실. 근데 놀라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어폐가 있는데 놀랄 일에 놀라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 좀 냉정하게 신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네네. 좀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과연 내가 잘못한 그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뭐 과태료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법률 전문가랑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헌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네. 절차적으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같은 범죄로 사실 두 번의 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돼버리거든요. 물론 이제 네. 형법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은 트래픽 뭐 한 4, 5년 전에 DUI 걸려서 제가 저 벌금도 다 내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트래픽 스쿨도 다 다니고 벌금까지 다 내고 벌은 이미 받았고 그걸 다 수행을 했는데 요번에 또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너무 가혹하지 않냐.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선처를 요청하는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든지 뭐 올해일을 받았다든지 되게 좋은 학생인데 뭐 여러 가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많고 법률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악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전문가랑 잘 상의하셔서 너무 체념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어떻게 리인스테이먼트를 보기 좋게 잘 만들 수 있을지 네. 진술서 작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민국이 하는 건 아닙니다. 서비스 오피서들이 일단은 그걸 이제 결론을 내주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지를 아주 다양하게 상담을 통해서 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좀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성실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학생 규정을 잘 지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죠. 네. 수업도 빠지지 않고 좋은 학점을 받았고 그리고 또
특히 뭐 좋은 학교를 다니고 계셨던 분들은 더더군다나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은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무도 책임을 장담을 할 수는 못한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서는 학생 신분 비자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상황과 대응책에 대해 청간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들 정말 학생 신분 취소 정말 그 자체로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정확한 이해와 빠른 대응 그리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잘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이민법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예. 제가 LA하고 부에나파크 사무실 두 군데 있고요. 네. LA 전화번호는 213-232-1655, 네. 213-232-1655. 그리고 그다음에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714-522-5220, 714-522-5220. 네. 청간호 변호사님 사무실 연락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전화번호 714-522-5220 714-522-5220번 LA 오피스는 213-232-1655 213-232-1655번이 되겠습니다. 청간호 변호사님께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요즘 여러 가지 질문 문의 많이 들어오시죠 변호사님? 네네 이슈가 네. 사실 되게 좀 알려드리거나 놀라지 않게 되려면 진실을 알면은 사실 좀 겁이 덜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입국장에서의 문제, 한국에서 비자 신청 그리고 또 영주권자의 여행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간호 변호사님께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자세한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신 청간호 변호사님 매주 이렇게 매달 저희 또 법률 상담 시간 통해서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유용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청간호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